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저희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MP. MP, 메타버스 뭐 이쪽 관련된 종목이죠. 얼마에 사셨는데요? 7,530원이요. 7,530원에 비중 30%시고요. 네. 이 종목을 언제 사셨어요? 15일 날. 15일 날. 15일 날 사고 16일 날 막 15, 16일 날 뉴스가 막 나오니까 그때는 네. 사실 안 좋은 뉴스였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 뉴스를 못 봐가지고 그랬어요. 아, 뉴스를 못 보고 사셨는데 그 다음날 이 위즈액 스튜디오에서 지분 판다는 얘기가 바로 다음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진단을 받아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그럼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뭐 손절가나 목표가가 있으세요? 그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조금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조금 올라가다 또 빠지네요. 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사자마자 갑자기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직은 뚜렷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운영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거 뭐 엑설기 관련 메타버스 콘텐츠 전문 기업이거든요.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하고 포바이포라는 종목을 연초에 잠깐 단기 매매 관점에서도 관심 가졌던 주식인데 팔고 나서 100%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님도 그러실 때가 있군요. 네, 5,200원대 저도 관심 가졌던 주식인데 이 종목과 이제 포바이포가 거의 비싸게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포바이포도 주가가 10,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100% 올라갔다가 이 종목은 이제 덜 빠졌는데 이 종목은 이제 10,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000원이니까 10%밖에 안 빠졌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5,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000원대니까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 자체가 이제 같은 테마성인데 상순위도 비싸게 올랐어요. 이 종목도 5,2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고 포바이포가 11,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두 종목을 함께 봤던 주식인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상대로 많이 빠진 자체는 앞서 있다시피 이 종목 저도 이제 매매하고 난 다음 봤더니 엄청나게 거래가 되면서 막 세력들이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대규모가 좀 됐는데 예산은 이제 앞서 XR 콘텐츠 기업이고 대주주가 유지역스고요. 또 유지역스 스튜디오 위가 또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유지역 스튜디오, 그다음에 유지역 스튜디오가 MP의 지분을 35%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빠진 이유 자체가 이제 송방호 씨라는 사람이 지분을 축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월 15일 날인가요? 그렇죠? 7%대인가요? 지분을 축소했다. 근데 그분이 지분을 약 13% 갖고 있어요. 이게 대표이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유지역 스튜디오는 주식을 안 파는데 아마 대표이사가 지분을 좀 축소한 것 자체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떠냐? 이제는 결국 이제 XR 기기 출시와 관련된 제로 모멘텀이니까요.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힘들거든요. 작년도 예상 매출액이 400억대였고 4분기 때 적자가 났으니까 적자가 난 주식이고 실적으로 늘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포바이포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실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아직 제로는 좀 살아 있어요. 애플이 결국 XR 기기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상반기 때 출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모멘텀이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기사가 좀 뜬 것 같은데 애플이 6월 달에 좀 공개를 좀 할 게다. SR 기기가 거의 한 398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 그래요. 그다음 현재 XR 기기는 메타가 출시를 했는데 메타가 작년도에 아마 출시를 한 걸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아마 198만 원대입니다. 근데 약간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메타버스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금액이 400만 원대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플의 어떤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할 건데 그게 나오면 이제 콘텐츠 기업인 MP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근데 XR 기기가 출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들 관련 종목들이 실적으로서는 아직은 저는 멀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2,700억짜리인데 작년도에 자본으로 따지면 300억이거든요. 300억짜리니까 PBR로 따지면
거의 8배 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종목은 재무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실적은 못 내고 있지만 앞선 유지혁 스튜디오고 유지혁 스튜디오에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게임 회사와 또 유지혁 스튜디오가 작년도까지도 200억대 적자가 난 걸 알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은 여전히 현재 주가 자체는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다시 내려왔어요. 주가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관련 XR 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푸바이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견조하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고점에 지금 3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분 아까 축소한 것 자체가 유지혁 스튜디오에서 파는 건 아니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팔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유지혁 스튜디오가 지분을 35%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팔았던 것 자체는 좀 과다하게 단기 낙폭으로 좀 연결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6월 달에 애플이 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4월 달, 5월 달 정도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약간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최근에 고점 9,000원대 대량 거래가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반기 급등 이후에 또 과다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이게 가격대가 6,200원대가 주가가 올라갔던 가격대예요. 가격대고 또 지난주 금요일과 그다음에 오늘 대체로 6,400원대에서 전후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7,500원대 매수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 하락폭의 반 정도, 7,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잘못 사서 생각하시고 7,500원 정도에 아마 최소한 아마 일주일 정도 전후까지는 아마 이 정도까지 반등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고 다시 사고 싶으시면 다시 6,300원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 가격대에서 즉 이 종목 매매는 6,300원 많이 내려오면 5,8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6,000원에서 8,000원 사이 그 중간 단계인 6,300원대 매수 그다음에 7,500원 정도에 매도하는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에서 매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좀 나온 것 같다. 시청자님 사실 가격까지는 회복이 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더 뻗어 올라가기는 힘들 테니 원금 회복되면 팔자 이렇게 전략 나왔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MP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빠지면은 한숨이 나는데 그래도 원금 회복이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이 종목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MP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 골라볼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두둥님, 종목은 KH바텍이고요. 매수가 21,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KH바텍이 15,120원에 마감했습니다. 차트상 봤을 때 작년 8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죠. 특히 삼성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좀 핸드폰을 잘 안 바꾸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 때는 주가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폴더블폰에 새로운 힌지 시스템을 적용할 거라고 해서 증권가에서는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실지 자세한 의견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산은 이제 뭐 폴더블 쪽에 힌지 쪽이니까 결국 이제 폴더블 시장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폴더블 시장이 생각만큼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만 지금 폴더블 쪽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업체들이 후발 업체들이 찾아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애플이 참여를 해야지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건데 애플이 지금 본래는 작년 말 내지는 올해 연초 정도에 예상을 했던 건데 애플이 지금 폴더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출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폴더블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인데 다른 여타 스마트폰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생각보다 성장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시장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폴더블 아마 쓰지 않았고 아마
네 번째 시리즈까지 이제 출시를 좀 할 걸로 알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시장의 캐파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애플이 아이패드부터 올해 하반기에 그 폴더폰을 좀 출시를 염두에 좀 두고 있다, 그런 기사가 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패드부터 먼저 폴더폰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폰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은, 부품 종목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사더라도 폴더폰과 관련된 종목들, KH바텍이라든가 파인테크닉스가 관련된,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은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여전히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도 좀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지만은 폴더폰 관련 종목들 KH바텍이라든가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시장 자체는 작년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KH바텍도 작년 4분기 실적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기준에서 10배 미만입니다. 과거에 KH바텍 같은 경우는 힌진 모델 쪽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15배, 16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관련 부품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폴더폰 관련 부품 종목들도 시장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21,000원대 사셔가지고 상당히 수익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비중이 15% 정도 되시네요. 약간 조정이 나오면 약간 좀 5%다 10% 정도 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충분히 18,000원대까지는 갈 겁니다. 그래서 18,000원대까지가 현재는 지금 딱 걸리는 선이에요. 지금 17,6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14,500원, 6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한 10% 조금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면 매수 단가가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그럼 18,000원 정도는 충분히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18,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종목은 하반기 내에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약간 조정 부분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기술을 발휘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서 평균 단가 낮춰서 이렇게 나오는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두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KH바텍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0235-8200번 전화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좀 전화가 와서 연결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너무 실망 마시고 몇 번 좀 시도해 보시면은 전화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넥스트 칩이고요. 네. 11,650원에 20%요. 11,650원에 20%.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얼떨결에 사갖고 고생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좀 올라서 네. 언제쯤 처리를 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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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이 더 올 올라갈 듯 수 있- 안 올 듯 이렇게 거의 근소한 차로 이번 달에 좀 그렇네요. 네네. 100원, 200원 차이로 왔다 갔다 네네. 하는데 이 종목 네. 처음에 주식 잘 모를 때 사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좋아서 사셨어요? 뭐 기술력이 좋다고 그래갖고 유튜브를 또 돌려봤더니 아. 정말 뭐 기술력이 좋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좋아질 거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했는데 네. 너무 재정이 불안하고 사고 나서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아. 물타기해서 이 가격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알아볼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예. 사고 나셔서 유튜브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일정 부분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운영 의원님? 네, 이거는 일단은 파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니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비싼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팔아야 되냐면 회사 비싼 회사가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쪽입니다. 근데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합니다. 그들 회사도 칩스앤미디어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관련 종목도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이게 차량용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넥스트칩이 아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200억 적자 났거든요. 계속 지금 보시다 2019년도 이후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재무 내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가 아마 IPO를 통해 아주 자금 조달을 했을 겁니다. 자금 조달을 안 했으면 회사가 위험할 정도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에요. 이게 그 IPO 전에 아마 자본이 327억인데 261억 작년도에 까먹었거든요. IPO 안 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본 잠식이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도에 IPO를 하면서 아마 자금이 좀 들어와서 여유는 있어요. 근데 올해도 예상을 해보면 대충 200억 정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더 증가되는데, 즉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성장성이 있으면 매출액이 증가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매출액 245억인데 작년도 129억, 반토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자는 2021년도 216억에다 작년 261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굳이 이 종목 가지고 있다기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자가 나니까 재무내용이 불안감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사가 비싼 회사,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는 054450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 칩인데, 이 회사는 작년도 흑자 전환했어요. 작년도에 92억 정도 좀 나면서 이 종목으로 교체를 하세요. 손실은 났지만은 회사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14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자회사를 건드리고 있는 칩셋 미드라는 회사가 더 비싼 회사거든요. 차량용 반도체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 회사도 흑자 전환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집니다. 이 칩셋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텔레칩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최근에 주가도 넥스칩 같은 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간들간들한데, 근데 고점 돌파 어려워 보입니다. 있어요. 계속 위로 올라가면 밀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 손실이, 좀 15% 20% 정도 손실인데, 그래서 최소한 반 정도라도 좀 파셔가지고 다른 쪽 교체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매출도 2021년도에 비해서 반토막 났고 적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이 회사는 올해는 또 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쪽인 것 같으니까 매도하셔가지고 각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도 목표는 주가는 잠깐 반등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차트로 본다면 21% 유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이 반등이 안 나와요. 1,200원, 1,500원 정도까지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서 또 만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넥스트 칩 알아봤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매력도가 또 상당히 다르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박살내자님, 종목은 월덱스고요. 매수가 23,628원에 12% 보유하고 계십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망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종목 종가가 21,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 봤을 때 아마 작년 6월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재료 관련주이죠. 요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챗 GPT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좀 바닥을 딛고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될지 박준현 운용령님, 시스템 반도체 전망과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월덱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부품 쪽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모품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게 거래처를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아요. 거의 한 60, 70% 가까이가 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 있는 웨스트코스트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7년도 제가 그때 분석을 해볼 때, 18년도에요. 그게 좀 그 거래처가 인수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퀄컴이라든가 관련 미국의 비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회사들한테 관련 소모품을 실리콘링이라든가 세라믹이라든가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국내 SK 하이닉스라든가 관련된 매출 비중은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이니까 소재 관련 기업들과 거의 비슷하다 좀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로 좀 본다면 계속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황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전개 안 되면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도체 소재라든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물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단가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로 적당한 주식이다. 반도체라든가 IT 소부장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기 투자해서 되는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의 그 매출액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뭐 2017년도 매출액 888억이었잖아요. 2018년도에 1000억, 그 다음에 2019년에 110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50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900억. 작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되지 않았는데 거의 뭐 4분기 실적 변동성 크지 않으니까 2,400억, 올해 2,900억, 내년도 3,300억 계속 성장을 합니다. 주가도 싸죠. 영업이익도 220, 234, 358억, 400억, 500억, 내년도에 624억, 734억. 이거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가 무관유기 자체가 근데 주가가 차트 보시다시피 주가는 안 빠져요. 워낙 실적 탄탄하니까. 그렇죠? 작년도 보면 5월 달부터 주가 좀 내려있지만 계속 행보입니다. 이게 주가가 탄탄하니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무관유기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움직인 것 자체가 낙폭 과대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지금 안 따라주니까 못 가는 거고 또 최근에 움직였던 것 자체가 앞서 이제 체폭 관련해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주가 많이 떴거든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떠서 올렉스는 이제 앞서 이제 소모품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사는 펀더멘탈로 평가를 받는다면 주가가 좀 싸죠. 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안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주가가 28,000원, 3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3,600억인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PR이 지금 7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2배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산은 역성장이라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이제 업황이 긍정적으로 나와야지 업황의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가 나오는데 반도체 업황이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업황이 좋은 것 때문에 간 건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비메모리와 관련된 체폭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지만은 그다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들어진 이유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칩스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국회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그게 좀 미뤄졌거든요. 그것도 모멘텀도 사라지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도체 장비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올덱스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중장기 투자 가능할 것 같고요. 연말 정도 가면 아마 28,000원 정도 갈 겁니다. 연말 정도 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약간 완만하게 우상을 좀 할 거예요. 저는 짧게 보면 24,000원이고요. 연말까지 27,000, 8,000원 이상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덱스 약간은 느리지만은 믿어 봄직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잘 대응 전략, 약간 시간 투자는 다만 좀 필요합니다. 종목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믿고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좀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진성태 씨 봐드렸는데 방송에서 다른 코너에서도 이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종목 봐드렸죠. 박살내자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고 저희가 봐드리는 동안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창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유튜브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엔터주 한번 볼까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고 요즘에 뭐 SM, 하이브 이야기 많죠. 잠잠한 엔터주가 하나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사신 분이 계시네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51,000원에 10% 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 10% 정도 수익 내고 계시네요. 사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덜 가고 그리고 주가가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신인 걸그룹이나 블랙핑크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기대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사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그럼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운영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하죠. 최근에 이제 SM 인수권과 관련해 가지고 SM 주가가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한 단계 지금 레벨된 상태거든요. YG가 이제 가장 후발주죠. 아무래도 CEO 리스크가 지금까지 그 영향이 아마 그쵸. 전반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 3, 4년 됐나요? 3, 4년 동안 계속 그게 이제 예전에 그때 버닝썬 예, 그렇죠. 사건 버닝썬 때문에. 사태로 네.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CEO가 양현석이라는 분 자체가 그런 리스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사 경영하는데도 양현석이 그 핵심 그 CEO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2, 3년 동안 YG였던 주가 상승을 가름하는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악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악재에서 벗어난 것 같고, 회사도 작년도 같은 경우 예상한 이제 최악인가 2019년도에 적자가 났으니까 그 때문에 2021년도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고, 작년 4분기 아직 발표가 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영업이 500대 가까이 올랐으면서 아마 거의 최대 시점까지 올라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PR이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26배 정도, 27배 정도, 그 다음에 올해 실적 기준에서 20배 되는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SME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PR이 한 30배, 40배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JYP를, 그 다음에 JYP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JYP가 지금 33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지금 YG 같은 경우는 PR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JYP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거의 한 30%, 40% 정도까지 할인율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JYP도 지금 오늘 거의 고점이잖아요. 고점이고, 결국은 이제 SM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하이브랑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두 개 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함께 아마 기관 투자가에서 본다 하더라면, 하이브와 SM을 이제 같이 놓고 포트폴리오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등주를 본다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JYP 정도가 실적이 괜찮으니까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JYP가 좀 많이, 그래서 지금 JYP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주로 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YG가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YG가. 왜냐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먼저 이제 M&A 이슈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오스템 임플란트잖아요. 그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경쟁이 나오면서 공개 매수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에 공개 매수 통해 가지고 기관 투자가들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이 공개 매수에 응해 가지고 주식을 좀 팔게 되게 되면 다른 대안 종목 쪽에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부각했던 것 자체가 의료기기 쪽에 2등 회사인 145720인가요? 덴티움이 주가 주목을 해서 덴티움이 주가가 많이 떴거든요. 물론 덴티움이 실적 엄청 좋습니다. 덴티움은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오스템 임플란트를 공개 매수로 넘겨주면서 2등주인 덴티움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 그러면 이제 SM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이브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등 쪽에 기관이 포트폴리오 편입을 한다 한다면 JYP하고 그 다음에 이제 YG가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G는 그런 또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수급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또 주가도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6만 원까지 거의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네. 6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6만 원대까지 걸리는 선이니까 지금 5만 2천 원, 5만 2천 원, 추가 매수 5만 2,500원이라든가 내려온다거나 가능할 것 같고요. 6만 원 정도까지 최소한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 내고 계시는데 잘하신 투자 같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로도 10% 이상 수익 구간이시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52,500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아니다 올라간다 하면은 6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YG 엔터테인먼트 수익을 좀 톡톡히 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운효영님의 의견 나왔습니다. 게시판 더 보겠습니다. 종목을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는 자주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데 정혜란님께서 주신 S&T 모티브 한번 볼게요. S&T 모티브가 매수가가 좀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이 54,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54,000원의 비중이 30%, 중기도 가능합니다 하셨는데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하니까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운영님? 안정적인 주식이죠. 예산은 S&T 그룹 중에서 S&T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괜찮습니다. 예산은 이제 운수 장비 업종에 포함이 좀 돼 있는데 방산 부분도 좀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 쪽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게 모터와 관련된 친환경 모터와 관련된 쪽입니다. 근데 예사가 이제 실적 대비해서 기업 내용대에서 할인을 받은 이유 자체가 이 친환경 관련 모터 쪽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가 주 거래처였는데 그다음에 GM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뭐 어떤 친환경 모터와 관련된 쪽에 현대 모비스가 진출을 좀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사했던 성장성 자체가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2, 3년 전부터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내용 자체도 부채도 없는 회사고 탄탄한 회사인데 또 PER 기준에서 7배밖에 안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온 이유 자체가 회사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약간 좀 상회를 하는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회사는 뭐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온 회사니까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94억이 나왔거든요. 아마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아마 320억 정도 좀 됐을 겁니다. 재작년도에 237억 나왔으니까 물론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주가 자체가 싸죠. 예산은 자동차 부품 업종들의 대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데 예산은 30%밖에 안 됩니다. 무차입 성격이고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요. 대신 이제 안정성이 있다는 자체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꾸준해가지고 예사 차트 보시면 그런 흐름이에요. 저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완만하게 가는 거니까 저점권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시면 지금 뭐 4만 원까지 잠깐 안 좋으면 내린 적이 있지만 이거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다시 이제 박스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또 전반적으로 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5만 1,000원을 크게 상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5만 4천 원대 사실 좀 애매한데 비중이 30%고 추가 매수 좀 그런데 일단은 5만 이거 한번 이 가격대에서 한번 좀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만 원 이 가격대 5만 1,000원대거든요. 5만 1,000원대니까 비중이 30% 정도 좀 되는데 반 정도는 10%에서 15% 정도는 단기 매매하는 관점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완만하게 우상향이니까 아마 여기서 걸릴 것 같아요. 가더라도 여기서 이 종목이 그 다음 걸리는 선 자체가 또 5만 2천 원이니까 그래서 또 기업 내용으로 봐서 앞서 제가 저평가라고 그랬었는데 PER 기준이 7배, 8배인데 자동차 부품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약간 대표적으로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이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이 종목이 오버시팅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5만 1,000원과 5만 2천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비중은 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손실을 좀 만회해 주셔야지 그래도 조금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정혜라님, 이 종목 조금은 또 기술을 발휘해 주신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S&T 모티브를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 쭉 올려주시는 가운데서 저희 진단쇼 함께하는 AI가 아닌 휴머나이 챗봇 토비를 또 챙겨주신 젤파고TV님 종목 봐드릴게요. 젤파고TV님께서 종목을 K사인을 좀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2,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입니다. 자회사 상장할 때 팔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시래요. 그래서 아직 못 파셨나 봐요. 종목 탈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가격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못 파셨대요.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데 앞서서 지난 15일에 급등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못 파신 게 조금은 좀 후회가 되시나 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님? 예, 예산은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이고 실적 자체는 좀 꾸준해요. 뭐 보안주들이 그렇게 고정 비용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무 내용 자체도 뭐 부채 비율이 1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안정적이죠. 그다음에 예산은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작년도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영업이익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났거든요. 매출액도 430억 정도 나왔고 단기순이익이 56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당 EPS가 이제 80원짜리 회사고 PR로 따지면 지금 20배 되는 회사니까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워낙 장대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주가는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도 무난하게 나오는 회사고 그래서 여기는 이탈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 1,700원 정도는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2,500원대 사셨으면 언제 사셨죠?
네. 이번에도 안 갔는데 꽤 됐네요 보니까 있어요. 네, 시간 그렇죠? 네. 작년도 2022년도 3월 달에 3월 이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파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손해 안 보고 나오려다가 못 파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신 것 같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제. 지금 1년 넘었어요라고 게시판에 네,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5%니까 네. 이거는 뭐 일단은 길적인로서는 저점이고요. 저점이고 근데 주가는 이제 다시 2,200~300원 올라가기 힘들어요. 또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좀 됐기 때문에 음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1,900원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또 재무 내용 자체는 안정적인 회사니까 60일동 평균선이 지금 1,700원대니까 1,700원대 초반 정도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1,900원 정도에 매도하는 그런 어떤 관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 종목은 2,300원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요즘 뭐 보안 관련 종목들이 또 상장된 회사도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희소성의 가치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만 이사는 이제 재무내용 자체가 자본 총계 자체가 700억 되지 않은 회사고 또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비싼 회사는 아닙니다. 자본 총계가 700억, 시가총 1,2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1.34배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하방은 지지가 돼요. 그래서 하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만약 주가 좀 떨어진다 한다면 약간 좀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주가가 2,3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못 팔았다는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00원과 현재는 1,900원 사이 10% 정도 등락이니까 거기에서 손실을 좀 만회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0원에서 2,200원은 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제는 힘듭니다. 이게 제로도 이제는 힘들다. 노출돼 버렸고 이거는 당장 힘들어요. 앞으로 2, 3개월 내에 제가 보기 2,100원 못 넘어갑니다. 쉽진 않아요. 예. 이게 장대 음봉이 안 나왔었으면 괜찮은 건데 장대 음봉 나와서 이거는 힘들어요. 현재로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 종목 등락 구간입니다. 이게 현재로 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고 그래서 1,700원대 정도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1,900원대가 22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한다 한다면 1,700원과 1,900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10% 정도 매매를 좀 하면서 손실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3, 4개월 이후에나 가야지 최근에 고점이 2,200~300원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퍼거 팀장님 계속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1,700원을 손절가로 잡으면 되나요? 하셨는데 1,700원에서 1,900원 사이에서 지금 비중이 좀 낮으시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일정 부분 하시면서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3, 4개월 정도 지나야지 그나마 이 직전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생길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매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종목은 봐드렸는데요. 오늘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수익 나시는 분들의 사연이 좀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못 봐드린 종목 열심히 봐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단추는 비교적 양호하게 꿰어졌죠.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면 될까요? 운영님 알려주세요. 네, 제가 뭐 최근에 거의 3주 동안 시장을 얘기할 때 박스권 등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2,430과 2,500포인트 사이에 등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를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방향성 없는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좀 긴축정책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서요.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게 3월 달에 지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18%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5월 달에도 지금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70%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4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50bp 정도를 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기 전까지는 시수가 상방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반면에 주가도 안 빠진 이유 자체가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쪽으로 긴축정책 쪽으로 돌아선 이유 자체가 경제 지표들이 좋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도 좋고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좋고 이 부분은 뭐예요?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자체가 통화정책이 마무리가 좀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 통화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방과 하방이 제한적이에요. 주가는 안 떨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기는 통화정책이 불확실성 해소해야 되는 거. 그 시점이 문제거든요. 최소한 3월 22일 날 FOMC 열릴 때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물론 이제 3월 14일 날 미국의 CPI 2월달 CPI 지표가 만약에 지난달에 높게 나왔으니까 양호하게 나온다 한다면 약간 그 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등락 구간이 연정이 좀 될 것 같다.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느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압니다.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이거든요. 외국인 선물이 아침에 내다 파니까 지수가 좀 떨어지는 거고, 떨어졌다가 또 외국인 장중에 또 플러스 돌아선 시점은 외국인 선물이 아침에 2,000원 넘게 팔다가 팔다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보라색이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거든요. 아침에 9시 40분에 외국인이 2,100억을 팔았어요. 이때가 지수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매던 그 자체를 2천억 정도까지 매수로 돌아선 시점이 11시입니다. 이때 아마 지수가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종가는 어때요? 종가는 또 팔아버렸어요. 900억. 내일 또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등락이죠. 그래서 대형주 매매는 재미가 없는 구간. 2,430 정도까지 지수가 내려오면 대형주 쪽의 순환매를 통해서 매매하는 전략밖에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결국은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실적 호전 종목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슈 모멘텀 수반의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코스피 내에서도 철강업종 중에서도 오늘 동국제약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그런 또 차별화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에서는 그래도 업종에 찾는다면 여전히 건설기계 업종이 여전히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가장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괜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농기계 관련 종목도 괜찮았거든요. 앞서 지난 주말에 세계 최대 농기계 회사인 디오 앵코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10% 급등했다지 않습니까? 동양이라든가 TYM이죠. TYM. 그다음에 대동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같은 기계 쪽이. 그다음에 피팅 회사들도 기계 쪽이거든요. 조선업종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쪽에 좀 특화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차별합니다. 아무래도 양극재가 중심이지만은 이제는 장비 쪽 관련 종목이라든가 일부 부품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때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수준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의료기기 회사들. 그다음에 오늘 신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 성장하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로봇주, 그다음에 AI 관련 종목들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철강주 동국제강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에서도 하이스틸이나 금강철강 강하게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감한 중국 증시는 2%나 강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으니까요. 내일 또 말씀해주신 전략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러 찾아올게요. 내일도 종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